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특집 뉴스에일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나누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 차기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 유세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끝내기에 아직 내 나이는 너무 젊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만나기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막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얘기라도 한번 하고 싶고, 제가 성남시장 마친 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정치를 끝내기에 난 아직 젊다. 저거는 저 유세 당시에 또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만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 말을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인데, 자,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말았던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정치적인 입지를 이번 대선을 토대로 다졌다라고는 하지만 당으로 돌아갔을 때 원팀을 구성했던 그 분위기가 이후에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아까 이제 이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득표율이에요. 저는 그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특히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리했어요. 네. 그건 다 누구나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따라붙어 가지고 0.8%로 패배를 했다. 이거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그리고 지지층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차이가 좀 많이 나게 지거나 네. 또는 뭐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제기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저는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본인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모색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볼 겁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과 연계돼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 이제 상황, 패배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네. 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무슨 그 분열의 모습이 보이거나 이랬을 때는 등판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고도 저는 봐요.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있는 리더가 들어와서 당을 추스리고 당을 다시 이제 야당 체질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정착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는 게 좀 늦어질 수 있고, 만약 그게 아니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네.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의 등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님, 이 이재명 후보가 당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지금 대선을 통해서 입지를 단단히 다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모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원래 당의 장악력과 어떤 파워를 갖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또 구심점이 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변수로 남아 있어요. 이게 예측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을 때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고, 그랬을 때 분열이 생기면서 일부 의원들을 국힘 쪽으로 땡겨 오면서 정계 개편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랬었죠. 굉장히 쉽게 그거는 뭐 더하기 빼기 하면서 굉장히 쉬운 구상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 그 전 지사가 지금 풀어야 할 건 우선 수사가 있어요. 이건 다 고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라고 하는 큰 고비를 하나 넘겨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간간히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또 하나가 이 득표율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받은 득표율이냐, 네.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후보였다면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득표율이 이재명 덕분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 거고, 이재명 탓이라고 돼버리면은 뭐 수사와 함께 네. 좀 어두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그 무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방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대통령 네. 후보 나왔던 사람이, 그러면 다음에 총선 내면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여하튼 2년 동안은
그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백기죠. 행복의 공백기예요. 이럴 때는 대개는 해외로 나가는데 지금 또 이런 수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떨지 뭐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 해외에 나가거나 하는 어떤 그런 좀 쉬는 시간 휴지기가 있다가 다시 총선을 앞두고 오면서 다만 물밑으로는 당권에 대해서 그 당권이 첫 번째는 아마 총선 앞두고 당권에 그렇죠. 예, 땡겨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휴지기 이후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전문 용어를 사용하셨네요. 네. 자, 이 정치부 기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대선 이후에 당에 돌아갔을 때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친문 세력 뭐 또 지금 이재명 덩치가 커진 이재명 이 후보 어떻게 어우러지고 어떻게 또 새로운 원팀을 구성할지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우선 오늘 오후 4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도부 총사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올 것이냐 아니면 원내대표를 빨리 뽑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후에 전당대회를 진행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출 것이냐 여러 논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여기서 문재인 친문과 친이 간 표대결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첫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이 개표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막을 내린 20대 대통령 선거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한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요. 이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국민들께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마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미 각오를 하고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지지율이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정치개혁과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제로 이끌어냈고 성평등을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로 또렷이 세워냈습니다. 그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당 다시 뛰겠습니다.